안녕하십니까. 김성근입니다. 요새 저도 징크스 많이 다지는데, 요새 이런 강연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화장실 가서 소변 보고 오는 겁니다. 그것이 잠실 야구장에서 할 때는 삼루적으로 제일 그 수계가 나 차례입니다. 그게 가지 않으면 시합에 이길 데가 없어요. 반드시 그 미리 선약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아, 좋다 싶어요. 그런 징크스를 가지고 사는 건데, 징크스라고 하는 거는, 감독이라고 하는 거는, 리더라고 하는 거는 제일 먼저 가져야 되는 게 사명감이 아닌가 싶어요. 사명감이라고 하는 감독이 해야 될 일은 그 조직의 목표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 그런 임무가 있지 않나 싶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사리사욕으로 버리고 순수하게, 우직하게 그 목표에 얼마큼 트라이하냐는 그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 바람에, 나는 여러 가지, 12번인가, 나는 계산 안 해봤는데, 주위에서 잘 계산해 주더라고요. 12번 잘렸다고. 나는 그렇게 아직까지 붙어 있는데, 왜냐 싶은 게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사명감 하나로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구단하고 트라이 많이 있었고, 내가 구단에 갈 때는, 야구하러 왔지. 위에 사람이 산성한테 아바하러 간 건 아니라 하는 확고한 그걸 갖고 있어가지고, 잘 위에 사람한테 고분고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독 자리라고 하는 건 어떤 자리인지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일부러 만들 때도 있어요. 태평양 갔을 때는 저보다 한창 후에 아버지 같은 분이었는데 일부러 저가 감독 위치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태평양은 선수들이 내가 감독, 오비 감독을 했을 때 태평양 감독 전화하면 한창 하도 전화를 안 받아요. 아침에 이 시간대 하더라도. 그때 보니까 매일 아침에 불리고 있었어요. 사장실에. 어제 게임에 대한 어떻게 문책이 받고 있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 이건 어떡하냐 싶어요. 그러니, 코치, 선수, 전부가 호출을 당하고 하는 팀으로 가지고 갔으니, 이거는 사장하고 우선 싸움을 해가지고, 우선 나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결례라고 알면서도, 저가 템겼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사장님이 야구장 오셨는데, 첫 연습하는 날, 2시간 동안 저가 뒤에 치다보지도 않았어요. 그건 결례인지 알았어요. 딱 하나, 그거 승부처였어요. 그래야 선수들이 새로 오는 감독이 전에 감독과 다르다. 어떤 점이라 하고 보일라 했어요. 결국 2시간 지나니까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김 감독 갈게요. 가세요 하고 말았어요. 그거는 뭐 실례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3명 걸고 있어요. 그게. 그 다음에 태평양이라고 하면 우리 팀을 리더하는 김성근이라고 하면 합하게 됐어요. 그래서 태평양에서는 제일 먼저 시작해서 그걸 하고 그 다음에는 오대산에 갔어요. 오대산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 외인 구단 같이 혜택 이리저리에서 모이는 팀이었어요. 그리고 팀이라고 하면은 건돈 목표가 있는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는 걸 가르치고 싶었고, 그리고 오대산 갈 때 보통 구단에서 돈 낸 건데 이거는 구단에서 돈 10원도 안 내게 했어요. 각자가 갖고 숙박비부터 다 내게 했어요. 그리고 모든 섬에서 먹을 것부터 준비를 시켰어요. 4인 1조를 만들어가지고 아침에 점심 저녁에 많아갖고 밥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한 팀을 조그만 것부터 팀을 하는 의식을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오대산에 올무 개가지고 물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맨발로 걸어다니게 하고 웃돈 뽑고 굴리기도 하고 했어요. 나는 물속에 집어넣을 때 춥지 않냐 싶었는데 안 춥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낮에 안 춥구나 싶어서 내가 낮에 들어가서 하긴차 그 다음에 들어갔어요. 그 나중에 하일성에가 와가지고 인터뷰 하려는데 둘이서 얕은 물속에서 했어요. 근데 위에서 찍으니까 밑에가 다 보였어요. 근데 그게 일본 텔레비에 나와버렸어요. NHK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대산에서 밤에 9시에 나와가지고 아침에 7시에 돌아오는 스케줄을 만들었어요. 그거는 죽음하고 똑같았어요.
거기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산에 나가니까, 눈 속에 걸어다니니까. 거기에서 전체가 뭉쳐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물론 나는 안 갔어요. 가면 나도 위험할까봐 가진 않았는데, 하산 내려왔을 때, 아침에 왔을 때 가보면 좀 다친 애들이 있으니까 타라 했어요. 또 제일 캐우는 애가 김동기라고 캣치가 있어요. 타라 하니까 억울해서 안 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내려서 다시 4km 걸어야 되는데, 결국 그게 팀가 됐고, 어려울 때 선수들이 전체가 야, 오대산 생각하자, 오대산 생각하자. 콜치가 그거 갖고 3위까지 올라갔어요. 나는 항상 갖고 있는 거는 사람이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마찬가지 아닌가 싶은데, 살아계실 때 자기도 모르는 자기 잔재 능력이라는 개발 안 되고 이생로 마친 사람이 많지 않냐 싶어요. 그러니까 보통 책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살 때 3분의 1 정도 갖고 자기 능력 갖고 생로 마친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나는 그래서 팀으로 맡을 때 극대화로 시켜야 되니까, 어느 팀을 가든 간에 나는 선수로 잡아달라고 하는 건 별로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고, 해봤자 위에서 안 잡아줘요. 왜냐하면 빨리 잘라야 되니까. 손적에 올리면 골치 아프다 하는 사자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를 얼마큼 극대화시키냐 하는 게 굉장히 나한테는 테마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 비산식적인 연습을 했어요. 이거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양의 한계로 넘어가지고 그런 연습을 시켰어요. 아침에 7시부터 밤에 10시까지. 지금 소위 말해서 야구 선수니까 말을 안 했지. 이거 만약에 회사 같으면 노동 복귀로 걸려갖고 나는 잘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선수를 몰두시키고 기술을 개발하려고 그러고 만드는데 굉장히 애를 써요. 애를 쓴다 하는 것보다는 그거 사명가예요. 한국말에 어차피, 혹시, 반드시가 있어요. 근데 어차피라고 한 말은 반은 99% 버리고 들어간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어차피 안 되는 아이들인데, 어차피 이 회사는 안 되는데, 제가 어느 회사에 강연 갔는데, 우리는 업계에서 3위 정도 합니다. 삼성, LG 있으니까 어차피 그러냐가, 거기에서 심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팔산 자체가 못 이긴다 했어요. 그거 이길 수 있는 능력,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내는 게 리더지. 안 된다고 처음부터 포기하는 거 안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화를 시킬 방법이 뭐냐 하는 걸 시킬 때, 우선 의식이 혁명부터 들어가면 의식해요. 근데 제일 먼저 하는 건 각오로 버리려고 그래요. 이 지금 무르가 있는데, 무르라고 하면 각오라고 그래요. 곱석에. 이걸로 버려야 새로운 게 들어오지. 버리는 용기로까지를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버리지 못하는 건 각오에 고정관념이, 그리고 선입감, 이 속에 놀고 있으니까 버리지 못해요. 겁이 내요. 그래요? 겁이 내니까 결국은 산식적인 다른 사람과 똑같은 결과밖에 못 갖고 오지 않나 싶어요. 그래갖고는 이기지 못하거든요. 나는 항상 감독이라고 하면 개척자 전심이 필요하지 않냐 싶어요. 있는 길이 걸어다니는 사람은 남의 흉내예요. 내가 가는 그 길에 나중에 길이 생겨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면. 그러면 앞에가 항상 모든 게 부딪혀야 돼요. 부딪히고 가는 용기가 있어야지. 일이라고 한 거는 결과로 생각해서 시작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도망가는 구실을 만들어요. 이유로 붙여놔요. 이래서 안 된다, 이래서. 이거는 야구 감독을 해보면 1년에 저는 한 두세 번 있는데, 여기서 작전 골라 하려 할 때, 이리 생각할 때는 거의 실패해버려요. 그냥 직감적으로 싹 들어가 버리면 되는데, 그건 거의 다 성공해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게 시작할 때는 반드시 결과로 생각하지 말고 머릿속에 딱 돌로 붙어다니는 게, 그리고 가다가 벽에 부딪혔을 때 그걸로 돌파를 하고 감으로써
사람도 강해지고 팀도 강해지지 않냐 싶어요. 대신 지도자는 그때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모든 게 내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말하는 이 팀을 만들 때 그렇게 하는 건데, 다 하나, 거기에서 총회전, 소위 말해서 전력으로 갖고 시합을 하려 할 때, 보이는 힘이 하고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보이는 힘이라고 하는 거는 선수 스스로의 기량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감독이 만들어 가야 돼요. 감독이 플러스하로 어떻게 팀을 심어주냐는 문제인데,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정보 수집이에요. 데이터입니다. 야구는 확률이고, 퍼센테이지고, 경향인데, 그걸로 가지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결단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선수들을 적재적소에 써야 됩니다. 이거 적재적소라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인데, 똑같은 선수를 어디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자체는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구 아시다시피 대타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핀치 있다가 있어요. 이거 아무데나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찬스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찬스 메이커라고 하면 찬스를 만들어줄 그런 데 쓰는 아이 있고, 그리고 시합이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냥 내보내. 이 세 가지 있어요. 그런 거, 이거 승부수에 쓰는데, 그 대타를 어디에 쓰냐고 그래. 이걸로 초반에 쓰면 뒤에 쓸 데가 없어요. 그 초반에 쓸 때 승부로 걸었냐, 안 걸었냐 하는 거, 이 이야기가 돼버려요. 감독이. 근데 그걸로 아무 데나 쓰는 감독이라고는 시합 때 쓸 수가 없어요. 이거 아마 재밌는 이야기 말씀드리면, 제가 치발롯데 있을 때, 발렌타인 감독한테 1년 내내 저하고 많이 다퉜다 이상하지만은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구한테. 왜 단신 말이지. 오다 쓸 때 왼손 피자 나오면 오른손 쓰고 오른손 피자 나오면 왼손 쓰냐고. 그렇게 하니까 선수가 그 전날 내일 왼손 피자 나오면 오른손 타자들이 아니 왼손 타자가 그날 술 먹고 안 들어온다. 단신도 모르지 않냐. 그 애가 그 체력 후반전에 중요할 때 단신이 태타 쓰더라. 그 전날 얘는 밤새 놀고 왔는데 맞을 리가 없다. 긴장감 지기 위해서는 좀 바꾸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 그 태타를 얻어 쓴다. 이거는 굉장히 적재적소로, 그것도 예를 들어서 SK 박청권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얘는 2007, 2008년은 낮은 변하고 치기는 제일 잘 쳤어요. 근데 그때는 왼쪽 어깨가 처져요, 좀. 그때는 잘 쳐요. 왼쪽에 스피너 들어가면 그 볼을 못 잡아요. 잡아봐야 파울볼 돼버려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벤치에 쓰냐 안 쓰냐 문제예요. 그러니까 박청권이도 왼손 볼을 가보면 전혀 못 쳐요. 전혀 못 쳐요. 그러니까 변화구로 친다 하더라도 위에서 떨어진 볼, 옆에서 흘러간 볼. 이거 달라서 같은 변화구로 친다 안 친다 판단을 해가지고 사람으로 써야 되거든요. 근데 편살시 감독이 그거 보고 있었냐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만큼 아까 이야기한 첨보라고 하면 머릿속에 인색도 돼 있냐 문제예요. 야구는 순간적인 건데 순간 놓치면 야구로 끝나버려요. 근데 순간에 얼마큼 집중하고 할 수 있는 데이터가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자기 직감 갖고 움직이냐 문제인데 야구는 감독 직감이 90% 좌우를 해버려요. 바깥에서는 야구는 선수가 하는 일이라 그래요. 그거는 책임 기피예요. 뭐가 해가지고 안 될 때 선수한테 돌리면 편해요. 그런 팀은 이긴 감독 별로 못 봤어요. 저는 하는 말은 야구는 감독이 다 하는 거라 그래요. 이 시발점이 뭐냐면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 싶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할 때 실제 야구는 오다 만들고 타석 만들어놓은 감독이에요. 그죠? 투수도 오다 감독이 만들어요. 투수 교체도 감독이에요. 선수 교체도 감독이에요. 작전도 감독이에요. 선수는 해요. 기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감독이에요. 그리고 감독이 책임이에요. 그죠? 왜 썼냐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감독이 어떤 자세로 잡느냐 하는 게
선수하고 왜 얼마큼 밀도 있게 신뢰감을 가지냐는 문제예요. 거기에서 감독이 스스로가 선수한테 하풀이라든지 해풀이면 그치예요. 야, 왜 못줘? 하면 그치예요. 나는 왜 크게서 애로 섰지 싶어요. 수더라도 한 타이밍 빨랐지 않냐, 늦었지 않냐, 이거에 고심해요. 그래가지고 혼자 끙끙끙끙 알아요. 그래서 문학 같으면 시합치 뭐, 그 한 토막 갖고 한 2시간 집에까지 걸어가요. 걸어가면서 처음에는 이거는 뭐 나 혼자 생각이나 마음속에서 예를 들어서 이호진이 돼서 이 새끼 왜 못 쳤지? 뭐, 문책이 해요. 결국은 나중에 집에 갈 때는 뭐냐, 뭐, 김성근이 네가 잘못했지 않냐.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져요. 맞아. 내가 왜 그거 섰지 싶어요. 그러면 다음에 쓸 때는 굉장히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책임 총괄하고 한 거는 앞에 촌진 못해요. 얼마 전에 남해한테 서면서 자기 뭐랄까 자기로 도망가게 만들어보니까 타협해버리니까 나는 괜찮았다, 선수가 나쁘다 해버리니까 그런 사람은 나는 감독으로서 선장 안 하지 않냐 싶어요. 모든 일이 그렇다고 싶어요. 근데 시작할 때 그런 모든 책임도 나라가 하는 속에서 움직여야지 부하로 쓰고 부하로 그 배치시킨 자체가 리더의 미스라고 봐요. 그 사람의 촉선을 맞는 데 갖다 놔야지. 또 그 사람이 기량에 맞춰놓아서 써야지.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오늘 부서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저는 사람을 안 버립니다. 안 버린다는 이야기는 지도자가 원할 때 여러분이 마찬가지 아닌가 싶은데 100% 자기한테 만족하는 사람은 밑에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10%라도 돼요. 20%라도 돼요. 이 20%나 10% 감독이 어떻게 설명해서 팀의 조직의 힘으로서 이용하느냐는 게 감독이 능력이라 봐요. 그거 플러스 하려고 해요. 근데 보통 90%가 안 돼요. 90% 안 되니까 버린 사람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나는 그 10%를 어떻게 팀에 갖고 오려고 애러세요. 10%를. 그러면 이 족제족소에 쓴다는 자체가 팀 전체가 굉장히 원활하게 생겨요. 이걸 안 쓰고 버리버리면 선수라고 하나에는 나도 본인 받겠잖아. 불안 속에 들어가 버려요. 이 10%를 활용해주면 뭐 애들 자체가 팀의 목표 쪽에 의사통일이 돼버려요. 이거 조직의 힘이 돼버려요. 이거가. 근데 그걸 할 수 있을 때 뭐냐면 감독이 참아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참아요. 잡는다 하는 말이 사실 그 인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 들어도 그렇지만 인내라고 하는 거는 그 자리에서 참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음에 기회 올 때 준비를 다 해놓고 다음에 와서 막 덤벼들 때 그거 인내라고 그러는 건데 나는 그 쪽에 들어갑니다. SK 있을 때 보통 감독들은 6시 반에 뭐 홈게 뭐 하더라도 2시 내지 3시에 나와요. 저는 11시, 10시에 나와요. 나와가지고 1년 내내 문학 같은 뭐 이근 선수를 때려서 내가 연습시켜요. 그래서 피자로 만들고 또 야수로 만들어 놓고 왜 해놓느냐고 뭐 위기가 반드시 오기 돼 있지. 1년 내에 싸워야 되니까. 그때 준비를 해놓고 왔을 때 키워놔요. 단지 한 일주일 후에 써야 되는 피자 같은 뭐 만들어 놓고 얘는 일주일 후에 이거는 이때쯤 되면 떨어진다 하면 그게 맞춰서 해요. 없는 전력을 얼마큼 있게 만들느냐 하는 걸 나는 준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팀 볼 때 반드시 1년 내내 시합하면 올려올 때가 부산자가 나와요. 부산자 나왔을 때 헤매지 않고 바로 선수를 집어넣을 수 있는 팀을 하고 하면은 소위 말해서 바깥에서 볼 때 전력이 무지 두꺼운 줄 알아요. 그게 자체가 상대가 이 팀으로 볼 때는 굉장히 한 10통 의식을 갖게 만들어요. 싸우면은 싸우기 전에 상대한테 부담감을 줘야 되는 건데 야, 귀찮다 이 팀은 이거는 시작이 이기고 들어간 거예요. 심리적으로 볼 때. 그걸 어떻게 추냐 하는 문제인데 뭐 SK는 그런 준비를 철저하게 했어요. 대신 뭐 아시다시피 시합 끝나가면 11시 예를 들어서 저녁 먹고 술 한잔 먹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10시에 나가서 해야 돼요. 이거 자체가 팀으로 극대화시키고 싶다는 감독의
그래서 자세가 때뭐 나머지 코치나 선수도 아무 반항 없이 달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2군 아이들도 희망 갖게 되고 1군 아이들도 감독이 육아에 준비하느냐 싶으면 소위 말해서 신뢰감이라 그럴까 이런 걸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냐 싶어요. 저는 무슨 이야기가 지나간 이야기지만 SK에 있을 때 제일 많이 들은 거는 구단에서 깨끗한 야구를 해달라, 존경받는 감독을 해달라 했어요. 나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내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저는 존경받는 거 몰라요. 리더는 신뢰받는 리더가 될 필요 있어요. 신뢰라고 하는 거는 조직위가 원하는 결과로 내야 돼요. 리더는 야구팀과 또 우승해야 돼요. 우승 못하는 리더라고 하는 값어치가 없어요. 선수한테 신뢰감이 없어요. 신뢰라고 하면 이 사람 뒤에 따라가면 어떤 중간 설명해서 프로세스가 힘이 들더라도 이 사람 뒤에만 따라가고 결과를 준다. 선수 따라와요. 부하는 반드시 따라가요. 대신 그걸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필사적으로 해야 돼요. 자기 몸이라든지 자기 생각이라든지 자기 사생활이라든지 일처리 없어요. 그건 없어요. 저는 이런 말로 말 쓰는데 살기 위해서 일하느냐 일하기 위해서 살고 있냐 나는 일하기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몸이 체크는 굉장히 많이 해요. 가가지고 소위해서 감독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설상가상 아프더라도 숨겨서 해요. 뭐 오픈 때는 이러니까 말씀드리지만 삼방울 때 신장암이 알아갖고 10년 동안 저가 바깥에 말을 안 했어요. 하모 설마서 약차가 돼요. 인간사회에서 약차 보이면 사람들이 뒤돌아보지도 않아요. 자기 스스로 거기서 이겨내놔야지. 그러니까 그 할 때 그거 선언받고 내가 한 30몇 게임을 했는데 삼방울 때 주인은 아무도 몰랐어요. 저 10년 동안에 나하고 같이 생활하나 해도 몰랐어요. 근데 그때 전승하는 바람에 나 이 전승은 생명하고 바꿨다 하는 코멘트로 딱 해버렸어요. 그래서 달로가 났지 아니면 달로 안 나고 그냥 갔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몸이 아프다 뭐다 하는 거는 개인적인 사정이지 팀의 주자 리더로서는 하는 차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 왔을 때 리베라 호텔을 찾는데 리베라 호텔에 그 연돈댁에 가면 우리 집에 5분도 안 걸려요. 그럼 결국 15분 만에 우리 집에 가요. 가본 적이 없어요. 왜 안 가보냐면 선수는 천국 각지에 다 출신직이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선수 집에 보내줘야 돼요. 왜? 선수는 안 보내주는데 내가 갈 수는 없어요. 왜 안 가요? 그러니까 모든 게 팀을 위해서 리더는 일할 수 있는 건지 자기 개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건지 개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밑에 사람들 폴린 사람이 많아요. 자기 사리 사육 때문에 또는 자기 간전 때문에 폴린 사람이 많아요. 못 견뎌요 그런 사람은. 지금 내가 8개 팀의 프로야구 사단단들 볼 때 자기 사리 사육 사람 있는 사람이 무지 많아요. 그래 조직의 힘이라고 하는 것도 못 키우는 사람이 많아요. 팀가 약할 때 프론트라고 하면 뒤에서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는데 뒷바라지가 아닌 소위 말해서 자기 코닝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승보가 나면 그 감독은 소위 말해서 파이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나도 요새 젊은 감독들 할 때 고민한 거는 우리한테 너무 아부하지 않냐 싶어요. 그래갖고는 소위 말해서 밑에한테 다돌림이 당하지 않냐 싶을 때가 많아요. 이거는 뭐 내가 하는 말인데 확실하게 갖고 일본에서 지금 치바롯데 감독으로 요번에 고치에서 만나시고 한 2시간 동안 밥 먹으면서 설계한 적이 있었는데 너는 왜 너 뜻대로 야구 안 하냐 했어요. 그죠? 사회에서 위에 사람한테 아부한 거는 위에 사람이 바뀌면 니도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소위 말해서 순간에 날아간다 했어요. 당 하나 밑에 아이들한테 신뢰로 받고 있는 거는 이 회사에서 설상 날아가도 다른 데서는 인정해 줄 거라 했어요.
그거는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거지. 위에 사람한테 아바하는 지도자라고 하면 리더라고 하면은 뜻이 없다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실제, 나는 내가 밑에 때리는 선수는 나한테 아바 하나에는 없어요. 나는 제일 싫어요, 그런 거예요. 그죠? 설상 가서, 뭘 하도 가깝게 그걸로 인해서 움직여 본 적은 없어요. 냉정하게, 공평하게 설말해서 일이 처리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무슨 사고를 냈을 때, 이거는 뭐, 리더가, 나이가 먹었던 레기라가 됐더니, 애널리도 없어요. LG 있을 때 이병규가, SK하고 하는데, 완사이드로 치고 있었어요. 8회였어요. 9회였어요. 자중간 히트 갔는데, 얘는 고개만 돌려서 안 갔어요. 소위 말해서, 무슨 말이, 하면, 레프트가 쫀나게 뛰어왔어요. 센터까지. 그 이병규 고개만 돌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바로 바꿔버렸어요. 포스가 벤치 하나 남아있어요. 포스를 센터에 보냈어요. 캐치로. 그래가지고 시합 마치고 락하려면 들어서 이병규 대판 엮였어. 집에 가려고 똑같은 놈하고 야구 안 한다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병규가 잘못됐다고 왔어요. 왔을 때 너는 놀러 보고 있는 청소년 많다. 실망시키지 말라고. 이 말을 하나 했어요. 잘못됐다 했어요. 거기서 페널티 300만 원인가 받았어요. 그걸로 끝냈어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는 리더는 채로 미워해야지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채로 미워한다는 거는 소위 말해서 그는 미스에 대해서 엄격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지. 사람 미워하면 조직이 망해버려요. 조직이 가야 되는데 인재로 살려놔야 되는데 나쁜 짓을 했다가 딱딱 바꿔버리면 다음에 그 조직이 활동 못해요. 내가 지금 감독들이 많아요. 김경무의, 박정호의 뭐 이런 애들이 많아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도박입니다. 고스톱 치든지 핫도장 카지모 페널티 받았어요. 근데 오비 감독할 때 그 지금 이야기하는 그 애네들이 지금 나 제자를 하는 아이들이 감독하는 애들이 핫도를 했어요. 밥 내기 했어요. 밥 식사 내기로 걸렸어요. 근데 얘네들 이유가 있으면 단순히 밥 내기 돈 안 걸었다 얘기. 했습니다. 돈 내라고. 페널티 받고 그걸로 그치. 그 모든 일은 빨리 속혈로 큰데버려야지 기르게 하면 조직이 너무 이상하게 돼버려요. 딱 결정 내릴 때는 팍 판결을 내가지고 큰데버려야지. 소위 말해서 내가 하는 말은 나는 위자이니까 돈 집합해요. 인민재판 이제부터 시작한다면 거기서 5분 만에 다 끝내버려요. 대신 그 다음날은 그거 갖고 매달리질 않아요. 얘가 뭘 하든 뭐 하든 없어요. 그거 갖고 끝내버려요. 그래야 활성화가 되니까. 얀진혁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오키나와 캠프 갔을 때 내가 감독이 처음에 됐습니다. 그때 2001년 가을로 기억하는데 처음에 됐을 때 인사법부터 가르치려고 야구 벤치를 보면 사도 있고 파스트가 있어요. 나는 사도 벤치에 앉아있었는데 얘는 파스트 쪽으로 들어갔어요. 코리를 하면 한 4, 50m 있죠. 누구나 그 멀리에서 인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눈이 맞았어요. 눈이 나하고 딱 맞는 사람 고개 돌려버렸어요. 양진혁이 일요일 했어요. 너 임마 나하고 눈 맞았지 그랬죠. 예. 왜 인사 안 해? 쉽게 했어요. 그래서 보냈어요. 그 다음날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나는 안 보고 옆 눈으로 보고 있어. 뭐 하냐. 모자 벗고 기다렸어요. 인사하느라고. 막 그래갖고 양진혁이 인사하는 법도 가르쳤고. 그러니까 저가 갈 때는 제일 문제를 하는 거는 베테랑 그 팀의 토프 클래스 아이들이 손 만져버려요. 어린아이는 별로 설마해서 위에만 잡아놓으면 밑에가 오니까 지금 삼성 지금 SK 이만수 감독 같은 것도 이거는 피자가 젊은 피자가 마지막 마운드에 올라가요. 몰라 그래요. 책임 기입해요. 야, 뭐 해버려요. 그리고 승부가 결정을 뗄 때 히트 치면 만세 부려요. 이리 와버렸다. 너 앞으로 마운드 올라가면 이만 죽어. 알았어. 만세 부르면 죽어. 그냥 6월달 되니까
코치가 연락 왔어요. 이만수 야구 그만둔다 그래요.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는데, 근데 알았어. 와봐. 그래. 그 선수들 앞에서 일부러 이만수 진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해 1년 야구했을 거예요. 근데 막 어쨌든, 리더라고 한 거는, 그런 사명감, 그리고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집어넣느냐.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로 말씀드리면, 페란토리에서는 133게임 합니다. 요게 몇 승 하냐 문제거든요. 근데 보통 감독들은 134만에 폴이 넣은 게임을 하니까 치는 게임으로 만들어 들어가야 돼요. 실제 이렇게 해야 돼요. 피처 로테이션상. 모자라니까. 나는 133 다 이기로 들어가요. 버리지도 않아요. 이거 무서운 이야기인데, 리더 모습을 보고 뒤에 아이들이 움직여요. 리더가 버린다 하는 자세가 조금만 보이면, 리더 천에 선수가 버려버려요. 이거 팀가 망가지는 팀이에요. 제일 무서운 팀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설상 최악의 상황 하더라도 보이려는 자세가 보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SK 야구 보실 때, 큼질기고 뭐 하는 이야기를 해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딱 그런 틈이 보이면 선수는 와요. 물으러 가면 낮은 데 오는 거지 높은 데 오지도 않습니다. 내가 약한 논리 탁 해버리면 싹 선수한테 말려버려요. 근데 선수하고 감독이라고 하면 한산 싸움이에요. 나는 위에서 선수한테 이기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싸움이지. 여기서 내가 쳐버리면 얘네들에 당한다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점이라고 하면 보이려고 열었어요. 대신 내가 허리가 아프다. 지난해도 허리 수술해가지고 아팠어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했어요. 근데 박진만이가 에라 2개 떴다 시합 졌어요. 이거는 칼로 뽑아야 된다 싶었어요. 내가 500개 놓고 졌어요. 시합 끝나서. 집에 가서는 움직이지 못해요. 그 다음날 다시 멀쩡해서 아파도 안 아픈 척해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선수들이 야 싶은 거예요. 이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냐. 그런 모습으로 보여놔야지 선수들이 하크해요. 역시 이 사람이 달아가졌을 거예요. 놓고 지고 아프다 뭐 하나 그러면 안 돼요. 요번에 코치 캠프에서 연습하다가 요게 곧 맞았어요. 통통 맞아요. 근데 이 볼 통에 250개 가까이 권 들어와요. 한 50개 정도 던지때 맞았어요. 아팠어요. 아픈데 다 올려가지고 끝나서 권추수를 하니까 다리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와 싶은 거예요. 설마서 10cm도 움직이지 않아요. 오른쪽 다리. 큰일 났다 싶어요. 근데 바로 아무 소리도 않고 선수는 미안해 죽으려고 그러죠. 자기가 진보를 내가 맞았으니까. 거기서 보면 걔는 변생 동안 나한테 얼굴 못 돌려요. 그 가만히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해놔야지. 막 순간 그런 선수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지 않냐 싶을 때 있어요. 어떤 사람 맞으면 이 새끼야 정신체력 일을 하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 걔는 나한테 프레셔로 가져버려요. 근데 그걸로 돌아가죠. 혼자서 아이싱하고 했는데 밤에 들어놓는데 고부라지도 못하고 포치도 못하고 돌리지도 못하고 밤에 3시 4시까지 못하는 거예요. 아파서. 그래 그 다음날 놓고 본거 밤에가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이래 해가지고 야구장 가서 또 소소 치시하고 있었어요. 뭐 그런 게 만약에 아파 쓰러졌다든지 했으면 선수들이 나보다 힘이 든 상황에서 연습하고 있을 텐데 같이 기브아프가 되는 상황이 됐지 않냐 싶어요. 뭐 그거는 친념이라 그럴까. 그 자세가 굉장히 조직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닌가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이지 않는 전력이라고 할 때도 볼 때 여러분 지금 텔레비 보실 때 나 어디 가나 그런 질문 받았는데 왜 웃지 않냐고 왜 표정이 안 바뀌냐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야구장에서 아마 제일 오므라져 있는 사람이 저 아닌가 싶어요. 사람들이 텔레비 볼 때는 작아 보이는데 이리 만나면 크네요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때는 돈 벌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돈 벌 필요 없구나. 근데 오므라져서 일을 할 때는 산대로 포고 있는 게 무지 많아요. 관찰할 때가. 예를 들어서 피자에 포롯이라고 하는 게 봐요. 그죠? 본전공이 나와요. 본전공이 1대는 변하고 1대는 축구 1cm, 2cm로 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 저 벤치에서.
내가 눈동자가, 이런 눈동자가 많아요. 저 운시할 때가. 이 얼굴 때문에 일본 캠프 가는데 일본의 어린아이가 나 앞에 지나가면서 야구장에서 내가 일본말을 모르는 줄 알고 지나가면서 야, 이 새끼 되게 인상 두렵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이 새끼 본다 그래요. 근데 실제 나는 시합할 때 그거부터 하고 들어간다. 애국가 부를 때 대국기가 경향하는데 위에 있는 게 붙어 있어요. 그걸로 봐요. 쫙 보고 있어요. 애국가 뭐 이제 텔레비 나갈 일은 없지만 이래 하면서 나는 그거 보고 있어요. 쫙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독어치 머리가 보여요. 바로 앞에 서 있으니까. 그리고 쭉 보이고 선수가 보이고 쭉 보이고 막 스크린 보여요. 그리고 스코어보드가 보여요. 마지막에 태극기 보이고 이 보여요. 애국가 끝날 때면 다 없어요. 그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시합에 선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집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게 팍팍 끄고 들어가 버려요. 그래야 1회부터 다 보여요. 그러니까 SK는 피자 준비가 빨라요. 왜 빠르냐면 올라가서 옥면 빨 때 몇 개 떨어지 오늘 빠이다 싶어요. 준비하라고 그래요. 그거는 설명해서 야구에 대한 지식이 경험이랄까 분석이 되면에 판단 빨리 내려버려요. 이건 안 된다. 오래 안 간다. 준비시키라고 그래요. 그러면 1회부터 바꿀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1회부터 바꾼다 하는 이야기가 이 말을 박찬호가 작년에 내가 오릭스 본부장에 왔을 때 그 이야기 했는데 왜 오카다는 박찬호 죽여버리냐 했어요. 당신네들의 팀은 투척력이 없지 않냐 했어요. 오릭스는. 근데 박찬호는 6회 가면 곧 터지지 않냐. 5회, 4회로 바꾸면 될 거 아니야. 선발이 왜 6회 가야 되나. 이 고정관념 속에서 야구하냐. 감독이 죽여버렸지. 그렇게 했으면 걔는 4회 던지다가 승이 또는 5회 던지하다 보면 걔가 크게서 하나의 파도로 다 쓸 거다 했어요. 감독이 스스로가 얘 파도로 그걸로 죽여버렸지 않냐 싶었어요.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1회 바꾸면 안 된다는 야구의 룰루가 있냐 했어요. 그거는 고정관념 속에 하는 야구지. 그 팀의 사정 따라서 움직이는 게 리더의 역할을 했어요. 그죠? 당 하나, 그거 할 때 모든 세상에 피난이라고 하는 감독이 바다를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죠? 피난이 겁이 나서 안 바꾸는 사람이 무지 많아요. 그러면 팀가 가야 되는 길이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저는 주의가 모든 피난은 내가 가슴에서 받으려고 각오는 돼 있어요. 각오부터.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도자 아마프로 또는 모든 경기 천목 통해서 남한권 신문에서 오동아지 감독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그거 하면 인기가 1인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거는 투시 모든 인하 받아요. 뒤에 선수 감췄어요. 선수가 편하게 쓸데없는 데 신경 안 쓰게 해주려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 내가 욕 먹고 살았고 구단 사이드에서 올 때 구단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거 내가 뭐가지 내놨으니까 구단이 뭘 하도 관계가 없어요. 나가면 되거든요. 이거 사람이 뭐 아니면 도라고 할까? 이거 패참 부린다 하면 굉장히 큰 거예요. 자르면 된다. 언제든 잘라버려요. 그래요. 그럼 겁이 안 나올라요. 대신 선수를 살려줘야 돼. 그래야 선수가 야구를 해요. 그거는 내가 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12번 잘려도 13번째 자리가 있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 걸고 한다는 자체는 누군가가 보고 있지 않냐 싶어요. 왜요? 가늘게 길게라고 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구나요. 나는 인생관이 극계 작게입니다. 순간에 베스트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자체는 소위 말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순간에 모든 걸로 바치고 사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소위 말해서 하루하루가 소위 말해서 알차게 사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내일이 생각하고 모레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빠이라고 봐요. 그날 트라이 하면서 다음에 내일이 왔을 때 문제점 또 해결하고 이 살아가는 방법이 나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야구라고 하는 거는 상대로 괴롭혀야 돼요. 모든 승부는. 괴롭혀서 이겨야 돼요. 괴롭혀서 치더라도 괴롭혀놔야 돼요. 그래야 봤을 때 지겹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김성문이라고 하는 7개 구단 감독이 다 싫어했어요. 또 뭘 하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싫지 않아도 뭘 하는 줄 안다고. 이거 싸움의 시작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나는 1년 토달을 할 때 133 하면 1년에 스케줄가 나오면 그걸로 토대로 해가지고 7개 구단 로테이션 내가 만들어요. 1번부터 5번 만들어 그걸로 다 돌려요. 돌려가지고 우리한테 붙을 때 우리한테 피자가 누가 돌아가노 계산해요. 계산해가지고 거기에서 누구로 집어넣냐 싶어요. 누구로 집어넣냐 이야기는 이기로 한율로 따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김강현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김강현이 페넌트에서 선발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개막전에 3번 내지 4번째 썼어요. 그러면 15승 해요. 그죠? 이거 조직으로서는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막 1, 2차전 하나만 이기면 된다. 5할이 한다 싶어. 2개 이기려 무리수는 절대 안 해요. 그렇게 할 때 김강현이 했을 때 3차전 쓸 때 할 때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1위로 했으니까 우리가 홈에서 할 개수가 많아요. 그러면 페넌트에서 3번째 게임은 거의 아웨이 갖고 해요. 상대팀 갔을 때. 근데 상대팀의 베이스가 홈에서 쓰느냐 개막에 쓰느냐 이걸 계산해서 와 바뀌어요. 피자로 로테이션. 그게 어떻게 맞히냐 싶어요. 그거 갖고 계산해서 해요. 김강현이가 사람 코리안 시리즈 2007년인데 김강현이 4번째 썼어요. 볼은 굉장히 좋았어요. 4차전 썼어요. 이거 승기였어요. SK가 우승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 뭐야. 과감하게 결정되느냐 세밀하게 계산하냐 문제인데 그게 감독이 갖고 있는 플러스 알로하예요. 똑같은 자료를 갖고 똑같은인데 어떤 식으로 이거 운영하냐 싶어요. 그죠? 코리안 시리즈는 내가 SK는 LG에서 배운 거예요. 한 번 실수했어요. 전력상 약했는데 내가 제일 싫은 거는 남한테 설명해서 돈 좀 받는 게 제일 싫을 거예요. SK는 LG는 그때 준 플레이오프 해가지고 코리안 시리즈 올라왔어요. 피자 쓸 거 다 썼어요. 아직 불리한 상태에서 올라왔는데 없어요. 근데 코리안 시리즈라고 한 거는 우승해야 가치 있는 거예요. 준우승 아무 가치도 없어요. 거기에서 깨달았어요. 돈 전는 받았어요. 잘했다고. 돈 좀 갖고 프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회사 망하는데 야, 참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이거 갖고 회사는 날라가 버립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상훈이를 우리가 구로자로 쓰고 있었는데 6자전에서 LG가 김재영이라고 하는 선수를 대타로 쓰고 2점 뺐었어요. 그 김재영이는 그때 고관절이 아파갖고 뛰지 못했어요. 근데 이 선수를 어떻게 하고 멋있게 은퇴시켜주냐 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그래서 거기에서 썼어요. 마침 자전거에 투베선 쳤어요. 지금도 그 장면 생생한데 이병규가 벤치 앞에 나서 뛰라 세컨드가 뛰라 뛰지 못하는데 뛰라 그러더라고요. 자기나 뛰지. 근데 결국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는데 못 뛰었어요. 그거 1위 1루 됐어요. 4점 리더를 하고 2점 넣고 4점 리더 됐어요. 나는 반도로 사인 냈어요. 반도를. 왜 냈냐? 이상훈이 안 쓰고 이기려 했어요. 이상훈이 안 내고. 이거는 바깥에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코치가 놓쳐버렸어요. 이상훈을. 순간 좋다 싶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태구라고 하는 그는 입지 조건을 볼 때 우리는 아웨이니까 홈한테 유리해지지 않냐 싶었어요. 아닌가 다르게 갔어요. 시합 뒤집어져 버렸어요. 쳤어요. 그래서 만도를 했으면 만약에 코치가 알고 만도 됐으면 김성거이는 피난의 대상 됐어요. 이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만도 돼서 피난 되더라도 팀 결과 우승했으면 나는 대주는 조직이는 사람 거예요. 지도자 어느 쪽에 될까냐 문제. 그죠? 거기에서 산식적으로 편하게 만도 안 하게 오스락스 보다가 있는 건지 이기려고 아차같이 가는 건지 여러분들이 찬사하실 때 회사에 계실 때 그렇지 않냐 싶어요. 목표가 1억이에요.
1억 달성했어요. 거기에서 만족하는 리더는 없다고 봐요. 더 가려고 그럴 거예요. 10원이라도 가려고 그래요. 또 1억 벌어가지고 1억으로 거기에서 소모시키를 하는 사람 없지 않냐 싶어요. 이거 뭐냐면 내가 5대0, 7대0 이기도 피자로 바꾸는 이유예요. 그죠? 그것도 S급은 안 바꿔요. 그러니까 이기더라도 전력 소모 없이 이겨버려야지. 이거가 이긴 거예요. 전력으로 다 소모해가지고 이긴 거는 팬 거예요. 이거는 프로야구랑 하고 133게임을 해야 되니까 이기려 할 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최고예요. 이거 손자편법이 있어요. 그죠? 이기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최고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야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코어를 한 점이라도 벌어져 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전력 소모 없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그 다음에 갈 수 있어요. 만약에 나는 시합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임은 4, 5회 5.6점 리드 하는 게임이에요. 이거는 뭐 필사적이에요. 옆에 볼 때는 무지 편한 게임 아니에요. 이거 뭐 이 게임은 놓치 불리면요. 여파가 뼈 와버려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고민한 게임이에요. 오히려 1대1로 크로스를 해갖고 친 거는 괜찮아요. 괜찮다면 말이 오페가 있지만 6대0이나 이런 게임 큰나버리면 척부리면요. 팀은 만약 솔상가상 6대5로 이겼다 하면 이거는 팀은 어마어마한 손해예요. 어마어마한 손해예요. 그러면 그 반지로 해놔야 돼요. 벤치 운영로. 그죠? 그러면 옆에서 볼 때 굉장히 비정한 거예요. 거기 바깥에서는 김성호이 더럽다 하는 이야기예요. 왜 이놈 야구 하냐고. 모르는 사람들이. 야구는 겁이 나거든요. 그죠? 사업하신 분들이 그렇지 않아 싶어요. 한순간에 모든 게 움직여요. 한순간도 상대한테 주지 말아야 되는 건지, 통기로 친다 하면 그때는 이쪽에 자멸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비정하다 보다 아주 그 자체 SK 구단 사장도 나보고 더러운 야구라고 그러더라고요. 격투 야구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야구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존경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실제 승부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이야기한 133을 피차 로드에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으면 80습니다. 80에서 계산 세어버려요. 계산 세요. 그러면 이거는 절대 내가 키프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니까 이긴 게임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거는 선수한테 그거는 해버려요. 원래 우리는 80승 한다 그래요. 목표다 그래요. 그거는 절대 내가 클리어 해야 돼요. 약속인데. 해야지 선수가 이 사람 한 번 말하면 절대 하구나 하는 신뢰도 그는 확고한 그거로 보여줘야 돼요. 그죠? 나는 4년 동안에 순수로 컴피해가지고 그거보다 밑에 가본 적이 없어요. 대신 필사적이에요. 그걸로 잡으려고. 그리고 일주일에 6시합을 하거든요. 2주는 4승, 절대 4승 잡으려고 들어가요. 2주는 3승 3패. 그렇게 하고 또 한 달에 27개월 있으면 여기 17승 10배. 또는 15승 12배. 계산 딱 미리 세워놔요. 세워놓고 이거는 절대 깊어요. 그게 플러스 R로 하면 만들어요. 플러스 R로 하면. 그래갖고 토탈 85, 80, 85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또는 여론이라든지 매스컴이라든지 야구인이라든지 이런 게 신경 쓸 틈이 없어요. 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나는. 그죠?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자주 그런 이야기 선수한테 하는데, 가치 많은 나무는 크지 않습니다. 써먹을 수 있는 거는 크리스마스 트리 정도밖에 쓸 데가 없어요. 그 나무는. 쓸 수 있는 나무는 쫙 가치가 작은 거예요. 큰 나무랑 가치가 없어요. 그죠? 옆에. 그러니까 큰 거예요. 가치라고 하는 세상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 자기 투시 없이 사는 거예요. 투시 없이 뿅 가버려야, 자기 뜻대로 가버려야지. 그게 오히려 조직이로서 힘이 있는 섬에서 목표의식이라고 할까. 달성할 수 있는 그거예요. 그러면 리더가 자기 몸으로 지킨다. 자기로 섬에서 출세로 생각하는 리더는 나는 조직을 망가뜨리지 않냐 싶어요. 아까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명감 가지라 하는 이야기는 의지가하게 순수하게 자기를 폴리서 이 목표 달성하는 순수함이 제일 중요하지 않냐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집에
아이가 셋이 있지만 입학식, 졸업식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시간이 있으면 야구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 소위 말해서 틈이 있으면 하고, 어떡하나, 어떻게 하면 야구에 플러스 없냐. 있는 거는 시종 일간에 24시간 고심하고 있어요. 그러면 1%의 가능성이 없는 선수밖에 그 선수가 100%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리더의 열정과 리더의 소위 말해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교리 아닌가 싶어요. 내가 아까 말씀드린 어차피 혹시 반드시 그죠? 고향만 온다스를 한 팀은 세상에서 버림받을 아이들이에요. 그죠? 이거 못 만들어도 어차피 얘네들은 안 된다 싶어요. 그러면 전력 투구 못해요. 혹시라도 하면은 반은 버리고 있어요. 베스트로 해봐야 반은 버리고 있어요. 해가지고, 야, 이거 혹시 해가지고 안 되더라. 역시 안 된다 이럴 때문에. 나는 갖고 있는 건 반드시 미친 듯이 이 팀을 만들고 싶어요. 지금 여기서 공헌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연병 3명 잡아요. 이거는 세상에서 엿먹을지 모르겠어요. 이미 계약을 했어요. 아마 오다가 신문에는 안 냈지만, 이거는 팀의 처지기로 살려놔야 개인 살잖아요. 코크로예요, 이 팀은. 존재 가치로 세상에 알려놔야지 우리 선수를 보지 않냐 싶어요. 팀의가 약하면 어차피 너들이 안 되는 집당 아이가. 그러면 개개인 또 짓지 않냐 싶어요. 내가 코크로 가요, 이번에는. 원래 팀으로 말 때 우리를 앞에 세워가지고 날아가고 버리기 시작했는데, 조직이 만들 때 그거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소위 말해서 날아가는 거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뒤에 갖다 놨어요, 지금. 그래야 선수들이 갈 길이 세상 사람한테 관심사가 들어가지 않냐 싶어요. 그 모든 비난은 받을 각오는 돼 있어요. 아마 그렇지 않아도 요새 연수게임 하면 대학교한테 칩니다. 근데 프로한테는 2승 1패 하고 있구나, 지금까지. 근데 되게 엿먹고 있어요, 지금. 고향 온다고 시합에 해줘야 되느냐, 모양이. 아주 시기적인 게 많이 불러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건 내가 살아온 기준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게 나중에 인생 마무리할 때 제일 행복한 인생이 되지 않냐 싶어요. 남에 맞춰서 사는 인생이라고 하면은 제일 후회하지 않냐 싶어요. 저는 12번 잘려갖고도요, 후회한 적은 없어요. 할 거 다 했구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래서, 그 조직이 돈 날 때, 결과로 내서 나오는 조직 리더하고, 결과 못 내서 나가는 조직 리더하고, 나는 어느 쪽에 낫냐 싶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결과 내고 나올 때 나는 두 손 흔들어 갖고 올 수 있지 않냐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시간이 되는 거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부터 하는 3마리, 어차피, 혹시, 반드시. 나는 어디서 갖다 놓고 일을 해야 되냐, 이 문제고. 그리고, 벌써 아직, 이 5마리, 굉장히 중요한 말이 아닌가 싶어요. SK가 우승했을 때 2007년에 2패했어요. 내가 져가지고 두산한테 2연패 해가지고 감독실에서 통하지 못했어요. 자, 어떡하냐, 2패해서 어떡하냐, 몰렸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나 혼자 문책이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1시간 반, 2시간 되니까 팍 떠올랐어요. 4패 하면 치는 거 아니냐 싶어요. 2패 아닌가 싶어요. 아직 2패 하도 되구나 싶어. 팔산이 천안돼 버렸어요. 여유가 생겼어요. 그렇다. 아주 두 개 치고 되구나 싶어요. 그래서 그때 한 2시쯤에 나가서 식사 자리인가 밥 먹으러 가냐. 없어요. 그 다음에 4연승 했어요. 그래서 아직 벌써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벌써 왔을 때 사람이 몰리거든요. 그때 아직이라고 하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간자가 아닌가 싶어요. 간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 이 5가지 말이 나는
일상생활에서 모든 일을 할 때 그게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 데 따라서 사람이 운명이 바뀌지 않냐 싶어요. 어쨌든 자기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시간상 이걸 하겠지만 인생은 순간의 모든 걸로 바치는 사람이 승자가 되지 않냐 싶습니다. 감사합니다.